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선생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수정 부가세 신고서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챕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우리가 전산세무이금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 최근 기출문제까지가 이제 88회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끝장회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블로그 혹은 꽃장회계 요걸 누르시면 돼요. 끝장회계 누르시면 좌측편에 메뉴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기출문제라는 메뉴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88회까지를 제가 다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다 받아 놓으십시오. 하나 다 받아 놓으신 다음에 폴더에다가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77회 가세요 하면 바로 77회를 깔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74회까지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전산회계 1급이고 전산 세무 2급 예전 것도 여기 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운 받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끝장회계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끝장회계 화면이고요. 네,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기출문제 자료실이라는 게 있죠. 네, 요 클릭하시면 네, 방금 제가 81회부터 88회까지를 올렸고요. 그리고 요 두 칸 밑에 보시면 네, 65회부터 81회 또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데이터 파일들을 한꺼번에 좀 다 다운을 받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 놓으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 제 압축은 안 풀었습니다만 요것도 다 압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R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각각 폴더의 압축 풀기라는 요 메뉴 보이시죠? 네, 요거를 누르시면 네, 한 번에 다 폴더가 쫙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폴더가 다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방금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폴더들이 다 위로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셔서 텍스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 번호는 각 폴더에 설치는 이렇게 라는 폴더 속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수험 번호와 감독관 번호 확인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예전 거 같은 경우는 수험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수험 번호는 자동으로 넣어줬거든요. 내가 감독관 번호와 내 이름만 넣으면 되게끔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험 번호도 네, 뭐 적혀 있거든요, 어차피. 설치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83회를 깔아 주십시오. 우리 교재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을 83회 데이터로 가지고 진행을 일단 할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 데이터 하나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없는 챕터가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매번 몇 회 까십시오 이렇게 말해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깔아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83회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회 설치는 이렇게 라는 파일을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전산세무 2급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이렇게 끌은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끌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네, 이 2교시 폴더 안에 있는 텍스 파일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83회를 이미 한번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요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을 바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가가치 탭이고요. 부가가치 탭이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요 왼쪽 위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지고 입력을 연습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요 매회 한 문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요거가 중요도가 제일 높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속명세서는 여기 있는 것들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겠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메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메뉴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것도 메뉴의 구성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교재를 제가 보이게 해놨죠. 여기 요 부분 네 가지거든요. 자, 이 메뉴도 보시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공통매입세액 정산,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크게 이렇게 보면 네 가지, 탭은 네 개예요. 탭은 네 가지인데 이제 요 내용을 크게 한번 보시면 요거는 총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1번 하나, 2,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씩 해보도록 할 것이고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푼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꿀팁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연도가 나오긴 하는데 이 말은 이 연도에 이 문제들이 나왔었다는 뜻이니까 데이터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치러 가시면 올해가 2020년이죠. 그럼 이 부분은 항상 2020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를 그대로 일단 가져왔기 때문에 네, 연도보다는 예, 월과 날짜, 이기 확정 이런 말 있죠. 네, 요런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공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기 전에 불공사유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사유에 대한 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 그 전표 입력하셨을 때 불공인 사유들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 보면 매입 불공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195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런 부분입니다만 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불공이죠. 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말도 썼었고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키워드만 좀 잡을게요. 사업 무관 지출은 사장님께서 회사 돈을 멋대로 쓰는 거를 마련했었죠. 개인적인 용도로. 네, 그래서 대표자 개인적 용도거든요. 대표 개인적 용도 요 정도만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쓰고 뭐 영수증을 끊어오면 그거 인정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금계산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미수치 부실기재 요 부분 부실기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치는 뭐 바로 기억하시겠죠. 영수증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공제시킬 수 없단데 영수증을 받아오더라도 부실기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실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TI입니다. TI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적어야 되는 칸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적었냐 안 적었냐에 따라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불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우리가 자주 봤었고 토지 면세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맥락이라 했습니다. 토지 자체가 면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는 순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오더라도 공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이라는 말은 내가 물건을 사왔지만 요거를 면세사업에 쓸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세액 공제를 안 시켜준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만 더 확장을 할게요. 요 필요적 기재사항 관련된 부분 우리 교재에 183페이지 링크 다 걸어 두세요. 페이지 183페이지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두시고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가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론 수업할 때 뭐 알려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은 실무 문제에 풀 때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요 세경계산서 챕터는 미리 또 말씀드리자면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가세 이론을 버리고 가시는 분이더라도 세경계산서 정도는 네, 꼭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나오면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시면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림으로, 이미지로 여러분 지금 딱 기억하세요. 이미지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림으로 일단 하나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써놨죠. 네, 여기까지 풀어서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영수증에 입력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하나라도 없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미기재가 됐다라고 해서 공제 혜택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영수증은 영수증이 아니다인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영수증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반면에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기만 한다면 영수증이 일단은 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요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요거는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서 풀어볼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총 4가지 메뉴가 아까 전에 있었는데 1번만 불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저기 보시면 4가지가 있다 했었고, 지금은 첫 번째 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탭만 요 보시다시피 불공이라고 써 있죠. 네, 불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날짜 보시면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이니까 10월, 그 다음에 12월. 네, 넣으시면 지금처럼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서, 나머지는 못했죠. 네, 보시면서, 요 내용을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메뉴에 불러오기라는 게 있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뭐랑 연동이 되냐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우리 입력하는 연습했습니다. 그때 불공이라는 코드로 입력했었던 애들 있죠. 그게 요 기간 안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불러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네, 그게 실무에서는 그래 씁니다. 연동이 되니까 바로 딱 땡겨와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근데 시험에서는 불러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그 기능을 안 쓰니까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걔랑도 연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가세 신고서는 큰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금을 신고할게요 라고 표 한 장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을 대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입력하는 애들이 바로 여기 보시면 부속명세서라는 애들이에요. 보이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는 대표로 하나 만드는 거고, 한 장짜리로 한 장짜리 레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별로 필요한 것들은 부속명세서라는 이런 거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불공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도 뭐 만들었을 것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불공사유가 있다면 네, 불공사유 요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요 창은 매입 매출 전표와도 연동이 되니까 불러기를 누르면 뭐 내용들이 땡겨 와진다는 것까지, 예, 그런 식으로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시험에서는 그냥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돼요. 자, 우선은 하셔야 될 작업이 요 4가지 지금 사유가 있거든요. 날짜는 어쨌든 10월부터 12월 사이로 이렇게 있을 거고, 매수도 한 장이라 돼 있을 겁니다. 내역을 보셔야 됩니다.
내역을 보시면서 얘가 불공사유가 맞나 아닌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불공이 맞나 아닌가부터 OX로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cc 보이시죠? 업무용 승용차. 얘는 불공이 맞죠? 이런 식으로 불공이 맞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물 철거 비용 부분 보이시죠? 건물 철거 비용은 지금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시면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면 토지 위에 있던 노후된 건축물을 토지를 취득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토지 취득 관련이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전에 불공과 관련된 게 195페이지에 있었죠. 195페이지에 있었고, 네, 여기 토지 관련 보이시죠? 토지를 매입하는데 발생한 관련된 돈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불공이 맞는 거죠. 토지 관련. 건물 철거 자체만으로, 여러분, 건물 철거 자체만으로는 이거 불공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제 토지를 취득할 때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토지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으로 본다입니다. 그래서 네, 얘도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맞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영업부서 사무용 책상 구입. 지금 여기는 앞만 봐도 불공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받은 날짜가 뒤에 받았네요. 근데 이건 뒤에 받은 거는 뒤에 받은 관련된 그 사유가 있겠지. 여기서 지금 하는 요 메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그 메뉴와는 관계없다. 그리고 날짜도 요 확정 신고 기간 안에 속하죠. 어쨌든 간에.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거긴 합니다만 그건 그 부분에 대한 뭐 가산세를 물리든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 메뉴에서는 반영할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에 있는 미래의 색에서 구입한 제품, 요것도 불공사유에 지금 요 내역만 봤을 때는 이게 뭐 해당되나 모르겠고요. 날짜도 한번 보세요. 12월 5일 교부받았대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요 기간 안에 속하잖아요. 그죠? 영수증을 뭐 좀 늦게 받았다. 혹은 여기는 이제 종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종이를 받았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요것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불공사유이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종이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 뭐 가산세 계산할 때나 반영했던 거지. 네, 여기서는 불공이냐 아니냐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불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의 선물. 바로 지금 거래처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접대잖아요. 접대고 접대비 관련된 거는 불공이 맞습니다. 불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하머니 상품에서 구입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영수증 받은 날짜가 뒤죠. 네. 근데 12월 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불공사유는 또 아닌 거죠. 자,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하셔서 우리가 넣어야 될 거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접대비 불공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토지 관련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OX 구분만 잘하자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입력은 단순 입력이라서 어려운 게 없다. 자,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먼저 업무용 승용차 요거 여기 있죠. 네. 매수는 1이라 하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기계적으로 넣을게요. 이제부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거 여기 있죠. 하나고 그 다음에 1800만원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또 내려가셔가지고 보시면 접대 관련된 거 있었죠. 접대 관련된 거 여기 있고요. 하나고 금액은 41만원 되겠다. 네, 여기까지 넣으시면 끝입니다. 자, 부가세 관련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넣었으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요거 메뉴를 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부분 문제를 해볼게요. 이번도 요 날짜만 좀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나왔던 문제라는 뜻이고요. 요 2기 예정, 네, 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7월부터 9월이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어느 메뉴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단서로 해서 내가 당장 어느 메뉴에 가야 되지 안 떠오르시더라도 항상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1번 문제도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 여기 보시다시피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메뉴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2013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 자료이다. 해가 날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부속 서류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불공일까 아닐까만 OX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상품을 구입했어요. 아직 문제 없고요. 세경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아직 문제 없어요. 이거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세경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공급받는 자입니다. 받는 자의 상호, 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 누락됐다. 지금 요거는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잘 다시 아까 봤던 내용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183페이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83페이지 여러분들 잠깐 펼쳐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서 해도 되고 그림 보면서 해도 되는데, 자, 공급받는 자는 오른쪽에 있고요. 상호 지금 색칠은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성명도 색칠 안 돼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요거 안 적혀도 상관없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적히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면 지금 받는 자의 상호, 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잖아요. 이거 누락돼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불공은 아닙니다. 이건 공제입니다. 공제. 공제이고 불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입력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메뉴는 불공인 것만 입력하는 칸입니다. 자, 두 번째, 대표이사 개인적 보이시고 사업과 상관없이 노트북 샀고 영수증까지 받아왔네요. 이거 불공 사유 맞죠?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데 배기량 보이시죠? 1000cc 넘고 이것도 세금계산서 잘 받았다. 이것도 불공 사유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처 거래처 선물용 보이시죠? 이것도 보시다시피 영수증도 이렇게 잘 받았네요. 불공 사유 맞습니다. 불공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세 가지만 우리가 넣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입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메뉴 띄우고 말씀드릴게요. 날짜는 아까 7월부터 9월이었죠. 이렇게 7월부터 9월 하시고, 요거는 과거에 뭐 불러온 거예요. 이게 아마 매매주 전표랑 연동이 돼서 불러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아까 뭐라 했었냐면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를 스페이스 엔터 치시고 스페이스 엔터 이런 식으로 지워주세요. 스페이스 엔터 지워주세요. 무시해라 했으니까. 보통은 아마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또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동이 된다면.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자료 무시하라 했잖아요. 그럼 다 지우면 됩니다. 지우시고 위에 있는 내용들을 넣을 건데 지금 잠깐 멈추시고 넣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기계적인 거니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풀이하는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넣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지출했잖아요. 요 부분이고 입력 네,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물론 요거 보실 때 부가세 별도라는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아시겠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업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한번 보고 금액 보시면 부가세 별도로 2,050만원이 2,150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는 또 밑에 칸에 있네요. 접대 하나 넣고 1매냐 2매냐라는 말은 아까 보셨던 문제에서는 매수가 적혀 있었죠. 근데 예전 문제는 안 적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알아서 그냥 1매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게
명확하게 내야지 맞거든요. 문제는 명확하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그런 말이 없더라도 그냥 일매라고 해서 네,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우산 보세요. 우산이 단가는 10,000원, 수량이 200개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예, 곱해 주셔야죠. 곱해 주셔서 2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면 항상 잊지 마시고 저장 누르시고요. 메뉴는 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끄시면 저장이 됐고요. 자, 이제는 공통 매입색 안분계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 공통 매입색 안분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를 미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요 단어부터 한번 쪼개볼게요. 공통 매입 색입니다. 요 세 가지로 일단 단어가 쪼개집니다. 공통 매입 색이라는 뜻인데요. 매입은 뭐 아시겠죠? 매입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란 뜻일 것이고, 색도 아시겠죠? 그 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 이야기고, 요 공통이 이제 문제인데요. 요 공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공통 매입색 안분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 신문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신문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왜 신문사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느냐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문사에서 인쇄 기계를 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신문사가 인쇄 기계를 샀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 인쇄 기계를 살 때 그 공장에 가가지고 기계 돈 주고 사오겠죠? 그러면 그쪽에다가 돈을 줬으니까 나는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신문사는요, 사업을 두 가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기사를 신문에다 싣는 작업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그 신문에 광고를 내줌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신문 기사를 낸 거는요, 면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수익이 생기더라도 신문이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그 안에 이제 광고비 포함이고 기사비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면세로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광고회사한테 받은 돈 있죠. 광고 내주고. 그거는 이제 과세로 가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를 요렇게 사온다 했었잖아요. 기계를 내가 사오고 이 기계를 어디에 쓰냐면 신문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또 됐죠? 자, 그러면 조금만 지울게요. 너무 하니까. 기계를 일단 사왔는데 이 기계가 기사를 인쇄하는 데도 쓰일 것이고 광고를 인쇄하는 데도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면세와 과세에 공통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매입됐다 라고 해서 얘를 공통매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매입세 공제 혜택은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요거, 내가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뭐 광고 서비스를 팔았을 때, 과세될 때 있잖아요. 요 때만, 보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주는 거죠. 요까지는 됐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건데. 자, 그런데, 요 부분입니다. 기사를 내는 것 같이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거 일단 보세요. 면세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애초에 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과세는 혜택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판 만큼 세금을 다 10%씩 내라고 하는 거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거고, 면세 같은 경우는 사업주들 입장에서 면세 물품을 팔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부가가치세는 안 냅니다. 물론 요 두 가지 서비스 다 소득세나 뭐 법인세 이런 거
사업과 엮이면 그런 부분은 내겠지만 어쨌든 부가세만 봤을 때는 과세 사업일 때만 부가세 10% 걷고요. 면세 사업일 때는 안 걷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면세는 혜택인 거고요. 세금 안 내는 혜택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보세요. 뭔가를 사오면서 공제까지 받는다면 이중 혜택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불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여기까지도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요, 면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일 자체가 이제 면세 상품이거든요. 자, 그럼 그분들은 팔 때도 부가세는 일단 안 받고 팔겠죠. 그리고 사올 때도 과수원에게 가가지고 부가세는 안 주고 사오겠죠. 애초에 과세가 아니에요. 여기도 면세였었고, 매입할 때도 면세였었고, 팔 때도 면세였었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면세 사업자의 그 흐름인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기계를 내가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라는 거는 보통은 과세가 되는 부분이니까 공제를 받는 부분인데, 내가 하는 사업 보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게 면세로 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매입을 어쨌든 한 건 알겠고 매입세 공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공제로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혜택을 못 준다. 그래서 그거는 불공으로 처리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불공 사유 중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는 불공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번 이해해 보시고, 네,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공급가의 기준으로 안분한다라는 말. 공급가의 기준에만 우선 체크를 좀 할게요. 공급가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뭐를 안분한다? 매입세액을 안분한다는 뜻이에요.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자, 이것도 아까 보셨던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공급가의 기준으로 한다는 말의 뜻은 공통 매입을 우리가 좀 금액을 작게 해서 심플하게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공통 매입을 뭐 100 했다면 여기까지 되셨죠? 공통 매입을 100 했다면 아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면세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고 얘가 90이다 라고 하겠죠. 이거는 이제 공급가액을 적어 보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요렇다면 그러면 요 100은 어떻게 안분이 되어야 되냐면 요 두 개 합치면 또 100이거든요. 일부러 100, 100으로 맞췄어요. 쉽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매입세액은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여기에다가 이제 100분의 10을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100분의 90을 곱하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0이 안분이 되어 가지고 요 금액이 이런 식으로 안분이 되어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두 개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맞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분이 된다는 컨셉이고요. 여러분 요거 계산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계산 여러분이 직접 막 지금 수학처럼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논리만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계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공급가의 예를 기준으로 해서 요 100이 이렇게 안분돼 가지고 각각 들어가더라 그 이야기만 아세요. 아시면 돼요. 요거 괜히 수학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안분이 된다는 컨셉만 아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입력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요 밑에 부분은 1, 2, 3번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중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뭐냐면 면세 공급가액이 만약에 5% 비율 미만의 비율을 차지한다면 전액공제라는 말은 굳이 안분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다 과세에 들어간 걸로 봐라. 왜냐면 5% 미치면은 뭐 면세에 들어간 거는 미미하게 들어갔구나 라는 이야기죠. 근데 또 예외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근데 공통으로 매입한 매입세 금액이 세액입니다.
500만 원 넘어가면 이거는 거래 자체가 좀 볼륨이 커졌죠. 볼륨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보다 낮더라도 세액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분해라 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자체가 5만 원 미만이면 5로 간다는 것만 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5죠. 미만이면 아예 그냥 공지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볼륨이 너무 작잖아요. 전체 금액이 너무 작은데 이걸 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해봤자 큰 뭐 영향 없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기에 뭔가를 매각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보통 1번, 2번 정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되시면 신규 사업자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해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문제 개수가 적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었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체크할게요. 항상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과세와 면세를 겸용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 기출이고요. 1기 예정 보이시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서식. 요것도 보시다시피 메뉴 이름을 말했고요. 기존 입력된 자료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무시하면 되고요. 1기 예정입니다.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 되겠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넣어 봅시다. 1월부터 3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넣어 볼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메뉴 띄우시고, 그리고 1월부터 3월이라고 넣고, 데이터 불러오지 마시고요. 네, 요거 우린 두 번째 탭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탭으로 가시고요. 밑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본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그래서 1번 하시면 돼요. 그냥 모르겠으면 1번 외우십시오. 불러오지 마시고요. 아니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하나씩 넣어 볼 건데요. 여기 위에 잘 보세요. 뭐라고 적혔냐면 공통매입된 부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 공급가액 적혀 있으니까 내가 과세에서는 얼마 팔았고 면세에서는 얼마 팔았고 그건가? 아니고요. 매입할 때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입한 금액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공통 매입 세액 보이시고 가액 보이시죠? 이 가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면 세액이 같이 들어가죠. 네, 금액은 제가 다시 넣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세액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총 공급 가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입가액이, 여기서의 매입가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통 매입가액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위에 있었던 공통 한 덩어리의 매입가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쪼갤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입가액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공급가액 기준으로 쪼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공급가액 기준이니까. 그리고 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쓰겠죠. 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과세가 1921이고요. 그 다음에 면세가 339가 되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잠깐 계산기를 좀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띄워서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메뉴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세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 과세 공급가액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합친 총 공급가액을 넣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 금액을 넣는 공급가액 칸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좀 메뉴를 크게 옆으로 늘렸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 요 두 개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뭐 또 계산기 쓸 때 뭐 자그마한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게, 둘 다 0이 6개죠. 그럼 0 6개는 계산기에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요 계산기에서
1921 더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339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2260이잖아요. 옆에다가 이제 적으시는 거죠. 2260이라고. 총 2260이구나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2260. 그리고 이제 0 3개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계 배우시니까 항상 콤마 찍는 거, 숫자 자릿수 3개마다 콤마 찍는 거 잊지 마세요. 회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찍으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래야 또 바로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해 볼게요. 총권급가액은 2260, 그 다음에 0 3개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 면세 3390 이렇게 넣고, 자, 보시다시피 다 계산해 주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요거 굳이 계산식 외우지 말아 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계산식이 적혀 있긴 해요. 근데 프로그램의 장점이죠, 이런 게.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 없다. 프로그램이 다 입력해 준다. 됐나요? 끝났습니다. 저장하시고 메뉴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선 이 문제까지만 풀 건데 하나만 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요까지 문제 풀고 다음 타임에 정산 부분 할게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요 정산과 요 안분 요 두 가지의 특징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꿀팁 같은 건데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요거 두 개 하고 있잖아요. 안분, 정산, 그리고 방금 했었던 건 안분이었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회차는 마무리 지을게요. 메뉴를 다시 한번 보시면 탭이 일단 요 두 가지로 있다는 건 아시겠죠? 두 가지로 있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 안분은요 예정신고 기간 때 입력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 때 1기 예정이든 2기 예정이든 됐죠? 그리고 정산이란 말은 뒤에 한다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그래서 확정신고 때 합니다. 요거는 1기 확정이든 2기 확정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정 확정, 이것도 왼쪽에 있으니까 뭐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이 먼저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된다. 문제만 한번 다시 보면서 정산 문제만 보세요. 확정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확정 보이시죠? 이것도 확정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4개나 나오니까 문제는 정산 쪽이 좀 더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팁들, 키워드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